왜 이렇게 근데 일본이 이렇게 우기는 걸까요? 일본의 경우가요, 독도가 지금도 끊임없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힘의 논리를 적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독도가 확실히 우리나라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회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최 선생님 보여주셨던 바로 그 자료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요? 다케시마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 이런 거였는데요. 그래서 10번째 조항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은 자국의 영토가 아니니까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일본은 이에 대해서 상당히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실제적으로 지금 독도는 우리의 영토가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일본은 진다 하더라도 사실 손해밖에 없는 거죠. 믿져야 본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중적이냐면요. 중국과 영토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센카쿠 열도는 현재 일본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떠세요, 최 교수님? 일단 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우리가 가지 않겠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문제죠, 이 문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왜 우리 정부가 지금 무대우로 나오냐는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명백한 우리의 영토인데 누가 시비 건다고 거기에 대응할 필요가 없으니까 없다는 겁니다. 네, 믿져야 본전? 글쎄요. 거기에만 일본이 그치려고 하지는 않겠죠. 더욱더 무섭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혹여나 나중에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강탈했을 때 그런 것들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역사는 그래서 무섭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류적 지배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며칠 전 신문 같은 거 보니까 방사능 감지하는 그런 기지 이런 걸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이외에 또 많은 것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최 교수님 죄송하지만 화면 한번 옮겨주실까요? 네.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큰 변호사님 너무 친절하신데요. 저도 친절합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독도에 이 해양종합과학기지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 이어도에도 우리나라 해양종합과학기지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바로 이미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말까지 이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는데요. 자, 다음 한번 화면 보실까요? 바로 서도에서 약 1km 떨어진 지점에다가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역할이 뭐냐면요. 바로 독도 주변 해상이죠. 기상도 관측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원도 이제 탐지를 하겠죠. 여러 가지 기상 현상이라든가 과학적인 것들을 조사하기 위한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설을 설치한다는 거 무엇보다 나중에 일본이 독도를 강탈하려고 한다 하더라도요. 그 나라에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영토로 인정받는 부분이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외에도요. 방파제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요. 독도의 이 어민들의 숙소 또한 현재 보다 더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대응을 안 하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발빠르게 우리의 영토라는 거 다시 한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최태 선생님, 제가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이 있는데요. 사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나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예. 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이제 아타라시 갑자기 일본말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라는 거예요. It's Japan's latest weapon 이래가지고 최근에 정말 그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교과서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권총 모양으로 이게 바뀝니다. 이 교과서가 권총 모양으로 그 이재석 씨가 그 유명한 그 경매 사이트에다가 이걸 올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역사 교과서인데 이제 역사 왜곡이며 독도가 일본 땅이다 이런 왜곡 내용들 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뭘 상징하게 될 것인가. 뭐가 바뀌나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서 뭐가 떨어져 나오죠. 보면서 이렇게 권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라고 하는 게 단순히 텍스트를 모아놓은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를 쏠 수 있는 하나의 무기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 이제 경매로 올렸던 어떤 그런 활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수 김정훈 아시죠? 예, 네. 너무 많이 잘 알고 그 있는 가수 분이죠. 김정훈 씨도 그 한국 홍보 그 전문가인 서경덕 씨와 함께 그 뉴욕 타임즈에 이제 이렇게 광고를 또 싣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지금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 보다시피 독도를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말 민간인들의 이러한 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 전부 다가 바로 민간 외교 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간 외교관이라고 해가지고 뭐 앞에 있었던 뭐 대단한 어떤 그런 노력을 하라는 건 결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독도가 왜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히 그 근거를 찾아 나가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우리의 어떤 역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측면에서 즉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시민 한 명을 붙들고 아니면 학생 한 명을 붙들고 독도가 왜 우리 영토라고 했을 때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말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강의가 준비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지금 일본에서 독도의 문제를 자국의 영토라고 교과서에 싣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지금 현재 바뀌는 교육과정 교과서에도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걸 명백히 지금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의를 또 한번 마련해 본 계기가 됐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입니다. 지금 독도는 우리의 땅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이들 땅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